자, 안녕하세요. 21번째 원격 수업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죠? 세종에서 세계를 보는 세계지리 시간. 시작하기 전에 잠깐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공지사항 있어요. 그 세계지리 수업 관련해서 세계지리 수업 관련해서 1학기 동안에 독서 한 사항 있잖아요. 독서 포트폴리오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전화 박준희쌤한테 내면 되겠습니다. 전화 박준희쌤한테 내면 출력해서 내셔야겠죠? 내면은 1학기 독서 상황 기록 적어줄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31일까지죠? 예, 월요일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봤던 그림이죠. 이 중에서도 최근에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지역들 표시했었죠. 서유럽 지역, 아메리카, 앵글로 아메리카죠. 그 다음에 호주,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 남아공, 이 정도를 표시해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서남아시아까지. 자, 필기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유럽으로의 유입과 서남아시아로의 유입 두 개 정리했습니다. 그죠? 자, 이 부분은 앞으로 나올 갈등과 변화, 인구이동을 한 갈등과 변화에서도 언급할 내용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미국으로의 유입. 이 미국이라 하면 결국 앵글로 아메리카의 유입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그죠? 자, 과거에 그러면 이 미국에 오는 사람들은 주로 누구였습니까? 가장 먼저는 영국인이죠. 영국인이 종교적 박해를 피해서 그리고 또 식민지 개척을 위해서 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 이 백인들이 넘어오니까 이 크게 농장을 만들었는데 일할 사람이 없잖아. 그래서 흑인 노예들을 부려야겠죠. 흑인들이 아프리카에서 대거 유입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의 다른 지역 사람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 오는 거죠. 근데 뭐 이탈리아인도 많이 오고 특히 뭐 뉴욕 가면은 리틀 이탈리아 이런 것도 있어요. 이탈리아인들이 초기에 모여 살았던 그런 곳이죠. 지금 뭐 유명한 할리우드 배우 중에도 알파치노 이런 사람들은 이때 건너온 이탈리아계의 후손이라고 알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20세기 들어오면서 아시아인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히스패닉계가 되겠죠. 히스패닉이 누구냐? 이건 이제 남미에서 올라오는 그죠? 라틴계 사람들을 말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최근에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빨간색으로 쓰고 라틴 아메리카에서 미국으로 온 사람들이다 라고 씁시다. 자, 그리고 미국 지도를 잠깐만 간단하게만 그려주죠. 여기 어디냐? 자, 여기가 멕시코하고 미국 경계죠. 플로리다. 그죠? 영 마음에 안 드네, 또. 이렇게. 자, 했을 때, 여기가 이제 주로, 미국과 멕시코 경계죠. 리오그란데 강입니다. 이게 히스패닉들은 주로 이 멕시코 경계를 넘어서 온 사람들이고, 대부분 멕시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죠? 여튼, 이걸 통해서 오는데 요즘에 이제 이 국경을 막아가지고 좀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주로 라틴계라 하면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처럼 남부 유럽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약간 원주민계가 막 섞였어요. 섞여가지고 완전하게 뭐 백인이라고 볼 수 없지만 라틴 계열이 많이 섞여 있고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는 저 남부 유럽의 종교인 가톨릭을 믿는 사람들이다. 조금 다른 사람들인 거죠. 미국 사람들하고. 이 사람들이 주로 미국에서 어려운 일을 하는 겁니다. 뭐 가정부라든지 아니면 3D 업종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많은 일을 감당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의 관공서 가보면 영어가 먼저 쓰여져 있고 제2언어로 스페인어가 쓰여 있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 문제는 점점 갈등이 많아지고 있다. 특히 이제 영어를 잘 못하잖아. 스페인어 쓰는 사람들, 특히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어 수준이 많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이제 영어를 쓰는데 우리나라에서 영어 우리나라식으로 막 쓰는 사람들 있죠. 그 뭐라고 합니까? 콩글리시라자 콩글리시. 미국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스페인어 쓰는 사람들이 자기식으로 막 쓰는 발음도 이상하고 그죠? 그 사람 입장에서 스페인글리시라고 합니다. 이런 말이 저 갈등의 단면을 보여주는 말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이 멕시코와 미국의 국경에 최근에
국경 장벽을 설치했죠. 그래서 우리 쇼프로도 나왔었는데 예능 프로그램에도 이따가 잠깐 보여줄게요. 이런 것들이 현재 미국과 있는 갈등의 문제가 되고 있고 지금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서 이 난민들 안 받겠다. 장벽 설치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호응 얻은 면도 있죠. 왜? 미국의 이제 저소득층이 자기 일자리들을 여기에 뺏겼다 생각하니까. 그죠? 자, 이따가 좀 더 얘기합시다. 네 번째는 아프리카. 자, 이건 아프리카의 인구이동을 합시다. 왜냐하면 이건 굳이 유입이 아니라 아프리카 내에서 이동도 포함되는 것이라서요. 자, 아프리카 지도도 살짝 그려볼까요? 자, 요렇게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고. 자, 아프리카는 그럼 사람들이 어디로 주로 이동하냐? 주로 이 두 지역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소위 남아공이라는 곳이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이고 여기는 이제 나이지리아입니다. 왜 이 두 나라의 사람들이 들어오냐? 즉 아프리카에서 오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이렇게 유입되고 있죠. 이쪽으로. 왜냐? 아무래도 이건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즉 이 두 나라가 아프리카에서는 잘 사는 편이고 또 일자리도 많아요. 산업적으로 사람들한테 일자리 제공할 수 있는 산업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다 이 경제적 이동은 아닙니다. 정치적 이동도 있어요. 아프리카 내에 워낙 인종 간의 갈등이 많죠. 왜냐하면은 이 유럽이 식민 지배할 때 꺼놓은 국경이 부족 국경이 아닌 거잖아. 그죠? 다 직선인데 그게 실제로 그 사람들이 살던 그런 국경이 아니고 임의로 정해진 거죠. 그래서 그 내부 갈등이 많습니다. 종교나 이런 것 때문에. 특히 심한 나라가 수단, 여기에, 그 다음에 여기에 소말리아, 이런 나라들인데, 한마디로 여기는 이제 정치적인 불안정, 내전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밖으로 건너가거나 아니면 주변 나라로 이동하는 겁니다. 정치적 이동이 되는 것이죠. 수단 같은 경우는 최근에 북수단과 남수단으로, 그러니까 북부수단이 수단이고, 이제 남쪽에 남수단 나라가 새로 생겼어요. 왜? 이 이슬람 세력이 집권하게 되면서, 북부 지역은 이슬람 세력이 있고, 이슬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기서 분리 독립한 겁니다. 전쟁하다가, 그죠? 이런 것 때문에 정치적 이동을 하는 것이 아프리카의 인구 이동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계속해서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자, 학습지 다시 돌아갈게요. 자, 거기 보면 두 가지 그래프가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유출 초과다. 즉 연도에 따라서 10년씩 끊었네요. 연도에 따라서 유출이 많은 경우, 즉 빠져나가는 인구가 유입에 비해서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출이 많은 대륙이 어디냐? 지금 아시아가 가장 많죠. 그 다음에 아프리카가 있고 하나가 또 남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는 유입 초과 대륙인데 유럽이 중간에 있네요. 자, 그러면 유출되는 곳, 유입되는 곳의 특징이 뭘까요? 아무래도 유출되는 곳은 개도국이 많고 유입되는 곳은 선진국이 많겠죠. 그지? 그러면 이제 대륙 중에서 개도국이 많은 대륙 아시아가 앞으로 나왔네. 하나는 뭘까요? 바로 라틴 아메리카입니다. 가는 라틴 아메리카가 되겠고, 자, 유럽이 이제 유입인구가 많은데 선진국이 많은 일자리가 풍부하다는 얘기죠. 살기 좋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밖에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유럽만큼 잘 살면서도 뭔가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곳 어디야? 바로 앵글로 아메리카. 자, 규모는 작지만 여기도 선진국이에요. 대륙으로 따지면 오세아니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그 유출되는 대륙 중에서 절대적 인구를 따져보면 어디가 많으냐? 그죠? 별표하고 또 봅시다. 즉 아시아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라틴 아메리카, 그 다음에 아프리카 이런 순으로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간다. 그리고 여기 유입되는 곳은 앵글로 아메리카, 유럽, 그죠? 그 다음에 오세아니아인데 이 앵글로 아메리카랑 유럽은 지금 비슷비슷합니다. 그죠? 그리고 90년대에는 오히려 앵글로 아메리카로 유입되는 사람이 많은 거죠. 즉, 요 대륙별 차이를 좀 알아두시고 여기 설명해 보면은 인구의 순이동은 유입 인구에서 유출 인구를 뺀 값이다. 순이동 한마디로
유출 초과란 말은 이 전체 유출 인구에서 유입 인구를 빼고도 남은 애들이 유출 초과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전체 유입 인구에서 유출 인구를 빼고도 남은 애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순 이동이란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전망치다. 지금 20년도니까 비슷해질 것 같은데, 여튼 이 통계 그래프를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참고적으로 앵글로 아메리카랑 유럽은 비슷하죠. 사이즈가 지금 통계가 비슷한데 연도별로 좀 차이가 있다는 거죠. 특히 1990년도에 그죠? 90년대 초 같은 경우에는 앵글로 아메리카가 유입이 훨씬 더 많았다. 그 정도를 알면 되겠습니다. 이때가 이제 미국의 호황기죠. 사람들이 많이 오고 우리나라도 이때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건너갔을 겁니다. 이민 온다고. 자, 다음 갑시다. 자, 보면 다음 그래프죠. 자, 이 그래프도 비슷한 내용이죠, 그죠? 자, 이쪽은 10만 명 되는데 이게 이제 Y축이고 이게 이제 X축입니다. X축. Y축은 뭡니까? 자, 이게 바로 인구의 순이동이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인구의 순이동은 유입인구. 그 지역에 들어온 유입인구 마이너스 유출인구라는 거죠. 한마디로 위쪽은 플러스니까 이것은 유입이 많은 곳. 이거 유입 초과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다시 그럴까? 이건 유출이 많은 곳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죠? 그리고 대륙을 한번 보자. 여기 X축은 시기죠, 시기. 예, 연도니까. 그지? 자, 먼저 유입이 많은 곳을 보면 자, 세 군데가 있었죠. 위에도 보면은 앵글로 아메리카, 유럽, 오세아니아인데 가장 수가 적은 것, 절대 수가 적은 것이 오세아니아. 여기는 인구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그 다음에 A가 B가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현재 가장 높은 곳은 위 그림에서는 앵글로 아메리카다. 예측치라 그랬죠. 거기서 2005년에서 10년 요 사이에 가장 많은 건 두 번째, 그죠? 두 번째 그 그래프를 보면 56.1로 유럽이 더 많습니다. A가 이 시기에는 더 많았다. B가 앵글로 아메리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그리고 앵글로 아메리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90년대 초반에 이렇게 뭐예요? 유입이 많이 있죠. 아까 얘기했던 90년대 초반에 앵글로 아메리카의 유입이 많다는 것을 설명해주는 그래프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유출이 가장 많은 곳 어디야? 이건 아시아가 되겠죠. 그리고 중간 두 번째가 라틴 아메리카다. 지금 보면 재밌는 것은 A 그래프를 따라가 보면요. 이 1950년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오히려 유출이 더 많았습니다. 유럽 인구가 유출이 많은 일도 있었다는 얘기고, 왜 이때 많았냐? 역사에서 보면은 45년에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고 유럽이 엄청 망가졌을 때예요. 사람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 떠납니다. 전쟁도 싫고. 그래서 주로 아마 이 앵글로 아메리카로 이동한 사람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유럽이지만 유출이 많은 시기도 있었다. 이런 예외적인 시기를 좀 잘 기억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네. 자, 이렇게 하고 인구 이동 넘어서 다음 갈등과 지역 변화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학습지 21페이지 내용입니다. 자, 이것은 인구 이동으로 인한 주민 갈등과 지역 변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동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 그런 얘기죠. 주로 이제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세부적인 내용. 지역 내 대란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네 가지 했는데 그 네 가지 안에서 어떤 일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일어나고 있나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먼저 첫 번째 유럽으로의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다. 그죠?
특히 1960년대부터 주로 어디에 가까운 곳이겠죠. 일단 지중해만 건너면 있는 북부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죠? 많이 건너오고 또 서남아시아의 국가의 노동자들이 아무래도 서남아시아 중에서도 석유가 안 나는 나라들 좀 살기 힘든 나라들이 취업을 위해서 이쪽으로 유입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죠? 취업. 어떤 나라들로 주로 들어오고 있냐? 크게 두 나라죠. 보면은 크게 두 나라인데 여기가 프랑스가 이제 프랑스 식민지, 옛 식민지에서 많이 들어와요. 모로코, 그죠? 알제리, 튀니지 이 전부 다 프랑스 식민지였습니다. 여기서 들어오고 또 하나가 지금 큰 것이 이 독일이죠. 독일은 유럽 내에서도 많이 이동합니다. 즉 남부 이탈리아라든지 아니면 가장 많이 오는 곳이 터키예요. 터키에서 독일로 많이 들어왔다는 거죠. 왜 터키라고 터키가 들어오냐? 선생님 얘기했었죠. 이 터키는 1960년에 독일하고 터키 사이에 산업연수생 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동남아시아의 나라들하고 이런 제도가 있죠. 부족한 독일의 노동력을 메꾸기 위해서 협약을 맺은 거죠. 터키. 그죠? 이런 제도가 돼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 제도 안에서 사람들이 대거 이주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보면 오른쪽에 그 결과 어떻게 됐냐? 유럽의 주요 국가의 무슬림 인구, 특히 북부 아프리카나 이 서남아시아는 무슬림이잖아요, 그죠? 이슬람 믿는 사람들. 따라서 그 사람들 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자국 내에 무슬림 숫자가 늘어나는 거죠. 가장 많은 데가 프랑스입니다, 그죠? 프랑스고 그 다음이 독일. 이 두 나라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뭡니까? 기존의 이 유럽의 종교와는 다르죠. 문화가 다릅니다. 그죠? 따라서 이것은 크리스트교 배경의 기존 주민들, 그죠? 그리고 새로 들어온 이주민들, 이 사람들은 무슬림이잖아, 그죠? 이슬람교.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문화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제 문제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 이주자가 많은 사람들, 나라들 세 가지, 독일, 프랑스, 영국 했는데 보통 이렇게 독일, 프랑스, 영국을 지우고 A, B, C로 표시한 다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독일 같은 경우는 뭐예요? 폴란드가 가장 많고 그 다음 터키죠. 폴란드는 왜 많냐? 자, 폴란드는 독일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죠? 가깝고 가깝죠. 그리고 과거에 이제 2차 대전 이전부터 영향을 많이 주고받았어요. 물론 이제 어두운 과거지만 그런 것들로 관련해서 폴란드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넘어온다 보면 되고 그 다음 이제 터키다. 산업연수생 제도로 인한 것이다. 했죠. 그 다음에 여기 프랑스 같은 경우는 알제리, 모로코 제일 많죠. 다음 포르투갈이 끼어 있지만 튀니지도 있습니다. 그죠? 이건 왜 그랬다 그랬어요? 과거 식민지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영국 같은 경우는 영국은 이제 두 나라에 비해서 적지만 그래도 그 다음 나라가 영국이다. 보면은 의외의 나라가 있죠. 뭐 동유럽에서 폴란드가 또 가지만 인도, 파키스탄이 많아요. 왜? 이건 그쵸? 영국의 식민지죠. 식민지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식민지였던 나라와 연계성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영어도 쓰고 이왕 이럴 거 영국으로 가자 이렇게 하는 거죠. 원래 인도랑 파키스탄 한 나라였잖아요, 그죠? 그렇게 왜 오게 되는지 연결 지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옆에 있는 방글라데시도 과거 인도였죠. 그래서 파키스탄으로 분리됐다가 여기가 동파키스탄, 여기가 서파키스탄이었는데 이제 아예 분리해서 이름도 방글라데시 고쳤습니다. 자, 이런 나라들도 과거 식민지 영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떤 현상이 있느냐. 자, 이 영국 런던 가장 큰 도시죠. 런던의 지도인데 런던 안에서 이 인종별로 거주지가 분리된 현상이 나타납니다. 즉 자기들끼리 모인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기들하고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하고는 거리감을 둔다. 다르니까 불편한 얘기죠.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여기 이런 데 모여 살고 아시아는 노란색에 아프리카는 녹색에 오세아니아는 뭐 이런 식으로 인종 집단에 다른 사람들끼리 분리된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이제 서로 섞이지 못하는 거죠. 문화가 달라서. 그래서 이제 불편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죠? 자, 여기는 이제 프랑스죠. 자, 이 지도는 뭡니까? 여기 뭐 번쩍번쩍하죠? 이게 이제, 테러입니다, 테러. 그러니까, 이 무슬림 세력이 일으킨 프랑스 내 테러인데 엄청나게 많잖아, 그죠? 특히 가장 최근에 테러 나서 이제 뉴스에 났던 게, 여기죠, 여기. 여기 니스는 프랑스 남부 휴양 도시라서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인데, 거기서 테러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사람들도 이 이슬람 세력, 물론 모든 무슬림들이 그렇게 극단적인 사람들 아닙니다. 근데 그 일부 세력이 자꾸 테러를 일으키니까 무슬림에 대한 인식이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는 거죠. 이런 걸 이제 소요 사태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혹은 테러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 내부에서 이슬람 세력의 테러 현상 때문에 또 갈등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게 뭐냐, 이거 이슬람권 무슬림들 여자들이 있는 옷 중에 가장 보수적인 곳이죠. 눈조차도 가려버린 겁니다. 그죠? 이걸 이제 부르카라 하는데 지금 뭐 눈은 볼 수 있다 하지만 솔직히 밖에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옷입니다. 근데 이걸 프랑스 내에서도 입으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불편한 거죠. 왜냐, 프랑스 하면은 자유와 인권의 나라 아닙니까, 그죠? 시민혁명도 있었고 6.8혁명도 있었고, 근데 이런 걸 입는 사람들이 그 나라에 존재하니까 사람들이 이건 아니다, 이 여성 인권은 침해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또 무슬림 입장에서는 괜찮다, 우리는 뭐 이렇게 다니는 게 우리 문화다, 이런 주장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그래서 이 심지어 유럽의 국가들은 이 부르카는 절대로 안 된다, 금지법을 만들었어요. 네. 여기 이제 이건 부르카는 아닌데 수영복도 지금 이런 식으로 수영복을 입는다는 거죠. 그래서 유럽 부르카 금지 현황을 보면 프랑스는 전면 금지했습니다. 국토 전역의 공공장소에 부르카 안 돼. 그죠? 그 다음에 일부 지자체, 모든 곳이 아니라 일부 지자체 금지는 스페인과 이탈리아. 부분 금지, 극소수 내 행정구역, 극소수 행정구역 내에서만 금지한다. 독일. 자유로운 곳이 있습니다. 아일랜드나 이런 북유럽의 나라들, 이쪽 나라들은 좀 더 자유로운데, 하여튼 이게 갈등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종합해서 오른쪽 여러분들 빈 곳에다 적어줍시다. 어떤 갈등의 양상이 있냐. 지금 유럽 안에서 무슬림과 갈등입니다. 그죠? 일단 인종 집단 간의 거주지 분리 현상, 그죠? 거주지 분리. 두 번째가 테러와 같은 소요 사태, 그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문화적 갈등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프랑스의 부르카 금지법. 이 프랑스는 법으로 정했다는 얘기죠. 부르카 금지법 제정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의 갈등이 답니다. 이 벨기에도 그렇네요, 그죠? 자, 그럼 두 번째, 서남아시라로의 노동자 유입 보겠습니다. 아까 필기도 했었는데, 자, 어떻게 해서 이쪽으로 노동자들이 유입되게 되었나? 보면 설명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1970년대 초 원유 가격 상승으로, 자, 이걸 원유를 쓰는 나라 입장에서는 아주 불편한 일이었지만 원유를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떼부자가 되는 거죠. 이때부터 이 지역이 풍부한 자본을 얻게 되었고, 이 번 돈으로 어디 쓸까 하다가 일단은 나라의 어떤 여러 가지 기관 산업이 좋아져야겠죠. 기관 어떤 시설 같은 것들이. 그래서 사회 간접 시설이라든지 기관 산업에 투자하게 되면서 이제 일할 사람이 부족하던 거야. 왜냐면 사막이니까 그렇게 인구 밀도 높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위해서 주변 지역에서 남성 청년층 노동자가 유입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라에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험한 일은 또 안 하려고 그러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밖에서 이 높은 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유입되어서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나라에 그 많은 근로자들도 80년대 사우디에 일하러 많이 갔어요. 그때 가서 뭐 수로 연결 사업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제 친구 중에 기억납니다. 2학년 때 한 친구가 아버지 따라 사우디 간다 이런 말 들었거든요. 이 당시에 간 것이죠. 돈 벌러. 그치? 그래서 화살표가 이집트에서도 오고, 그죠? 이스라엘 쪽에서도 오고, 자 이쪽 파키스탄에서 오고, 그지? 이렇게도 오고요. 그 외부에 아마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도 오고, 아래쪽 아프리카에서도 오고,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노동자 유입국이고 나머지 나라는 유출국이다. 주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집중되고 특히 UAE라든지 카타르 이런 나라들도 대표적인 유입국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장 그 대표적인 도시들 얘기하면 항상 뭐 두바이 이런 얘기 하는데 두바이는 UAE 즉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라는 나라의 토호국 7개 중에 하나의 도시입니다. 하나의 나라이자 도시죠. 두바이 갑부의 흔한 옥상뷰다. 자, 옷은 전통 의상이지만 엄청 첨단 기술을 소유하고 있고, 그죠? 부자이다 보니까 이렇게 자기 빌딩 위에서 이런 인증샷을 찍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플렉스. 자, 여기 어딥니까? 바로 여기가 UAE다. 그 중 하나가 두바이입니다. 가장 큰 토호국은 아부다비죠. 아부다비가 돈이 엄청 많고, 그 다음이 두바이인데, 이 아부다비랑 두바이 차이가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아부다비가 잘 나간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만수르 아닙니까? 만수르. 그 왕족 중 하나가. 만수르가 맨시티 사가지고 지금 맨시티가 거의 유럽에서 잘 나가고, EPL에서도 1, 2위 하고 있죠. 자, 하여튼 여기서 저 건물 지은 사람들 다 어디서 왔느냐? 자, 보면은 약간 동남아 느낌 있죠? 아프리카나 동남아 쪽에서 다 온 겁니다. 그죠? 심지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이 청년들, 서남아시아 가서 일해라. 일자리 없다. 우리 우리나라 일자리 없다라고 불평하지 말고 거기로 가라. 이게 2015년에 박근혜 대통령 때 한 얘기입니다. 하여튼 너무 어이가 없어서 실소를 지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다 기록에 남아있네요. 그죠? 대한민국 청년이 텅텅 빌저를 한번 해보세요. 무슨 소린지 잘 모르겠지만 다 중동 갔다 가는데 그리고 제 주변엔 중동 간 사람이 없어요. 예. 하여튼 그때 이제 뭐 UAE 방문해서 일자리가 많으니까 보내달라 이런 얘기 듣고 대통령이 한 말 같아요. 하여튼 뭐 중동 사막이 도시로 변한 것 가지고 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회자되었던 도시 리치 두바이입니다. 자, 사진 봐도 뭐 엄청 첨단 도시죠. 이게 뭐예요? 부르즈 칼리파인데 한번 부도가 날 뻔했죠. 2008년 그 금융위기 때. 그때 아부다비가 도와줬는데 원래는 버즈 두바이였는데 도와주는 대신에 아부다비 지도자 칼리프잖아요. 그 칼리프 이름을 일단 부르즈 칼리파로 바꿔버렸습니다. 지금 가장 세계에서 높은 건물이죠. 높이가 820m 정도 되는데 미션 임파서블 4도 찍었고 여기 꼭대기에서 그때 그 누굽니까? 탐 크루즈가 인증샷 찍어가지고 상당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자, 여기 뭐 웬만한 거 다 했습니다. 전부 다 간척해가지고 그죠? 새롭게 만든 주거 지역들입니다. 주거 지역들. 심지어 실내 스키장도 있더라고. 사막에도 스키장도 만들어놨어. 엄청납니다. 그죠? 자, 같은 섬입니다. 이 전부 다 간척한 겁니다. 이렇게 이걸 이제 팜 주메이르라는 섬인데 야자수 모양의 섬이에요. 예.
엄청나죠.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도 만만치 않습니다. 돈 많잖아요. 그리고 큰 나라죠, 엄청. 수도 리야드, 그지? 이 수도 리야드 모습이에요. 와, 여기도 뭐 두바이 못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서남아시아 중에서 가장 이제 핵심적인 나라죠. 원래는 요 옆에 이란이 패권 국가인데 옛날부터. 왜냐면 페르시아 왕국이었잖아. 근데 지금은 석유로 인한 부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로 넘어갔죠. 그리고 여기 메카 메디나 이슬람교 성지가 둘 다 여기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사우디가 미국이랑 친해. 근데 이란은 미국이랑 안 친해요. 그래서 지금 완전 많이 기울었어요. 자, 전부 다 사우디 리야드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신도시도 멋있다고 하지만 여기 뭐 돈이 엄청나게 발린 느낌 들죠? 자, 38년도에 이게 석유 발견되는 거야 여기서. 그때부터입니다. 그때부터. 그 전에 항구지. 아무것도 없는 땅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시작된 겁니다. 자, 이게 석유를 가지고 석유 화학 공장을 만든 거죠. 이런 건물들에 일할 사람들이 결국 이 지역으로 유입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프린터는 안타깝게도 컬러가 아니라서 이게 잘 안 보이죠. 아랍에미리트의 지금 외국인 비율을 보면 어떻게 돼요? 결국 이만큼이다. 외국인인 거죠. 왜? 이 주황색만 자국이고 나머지가 다 외국인 거야. 쿠웨이트는 이만큼이죠. 사우디아라비아는 그나마 좀 적은 편입니다. 그죠? 나라가 크다 보니까 인구가 좀 많은 편이죠. 카타르도 이만큼이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외국인이다. 노동자들이고 또 외국인들 중에서도 주로 남자. 이게 뭐예요? 남초 현상을 나타낸다고 했죠. 자,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사우디입니다. 사우디. 야, 그 다음에 여기가 쿠웨이트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가 카타르입니다. 여기 조그만 거. 여기가 UAE 되겠습니다. 여기도 엄청나게 남초가 심하네요. 그죠? 자, 참고하시고, 이 남초가 얼마 정도냐? 성비가 약 120 이상이다. 그러니까 여자 100명당 남자가 120이 넘는다. 말이죠. 외국인 노동자율이 매우 높다. 이렇게 연결지어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별표 계속해 주시고. 자, 지나갑니다. 자, 세 번째는 미국 내 이민자 집단의 유입에 대한 겁니다. 자, 이 미국 내 이민자 집단 유입은 크게 단계적으로 좀 시기적으로 나눠볼 수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 17세기, 18세기 처음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영국인들. 종교적 자유나 식민지 개척을 들어온 영국 백인들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과 함께 아프리카인들이 노동력 제공을 위해서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19세기 중반, 20세기 초에 이제 그 다른 나라 사람들, 뭐 이탈리아나 혹은 유럽 내 뭐 독일 이런 쪽 다른 유럽계 백인들이 이주민이 유입됩니다. 자, 이주민들 색깔을 좀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0세기 말 이후 최근이죠. 최근에는 라틴 아메리카하고 아시아계가 유입되는데 가장 최근까지 많이 유입되고 있는 것이 이 라틴 아메리카계, 즉 히스패닉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근데 이 히스패닉이 아시아계랑 다른 점은 경제 수준이요. 어디가 더 높을까요? 예. 그래도 좀 영어를 비슷하게 쓰는 라틴 아메리카계, 히스패닉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시아계가 히스패닉보다 오히려 경제 수준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하층민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자, 미국으로 이미지 자료를 보고 A, B 여러분 오른쪽 자료 봅시다. 민족 인종을 쓰시오.
자, 미국에 들어온 사람들을 시기별로 지금 나누는 거하고, 하나는 평균 소득입니다. 자, 유럽. 자, 색깔을 좀 다르게 해서, 여기에 라틴 아메리카가 노란색, 그 다음에 아시아계를 녹색으로 할까요? 이렇게 처리해보면, 자, 가장 먼저 유럽계 주민들이 이렇게 50년, 59년까지 가장 많은 걸 차지하고 있죠. 그 이후에 점점 줄어듭니다. 이것은 아마 유럽 사회가 좀 더 안정세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주한 사람들이 적다라고 보는 거죠. 45년도 이 전쟁이 끝나고 유럽이 항폐화되어서 사람들이 이제 더 나은 삶의 길을 찾아서 미국으로 왔다면 점차 안정세에 이제 들어갔다 라고 보는 것이고, 이제 A하고 B가 있는데 A, B가 바로 히스패닉하고 아시아 중에 하나겠죠. 자, 그러면은 A가 더 적죠. 좀 더 늘어났고 70년대 확장되었지만 B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B가 가장 많죠. 그럼 A가 아시아계, B가 히스패닉계가 되겠어요. 이렇게 색칠을 좀 다르게, 여러분들은 색배기가 특히 색칠을 다르게 표시해주면 좋겠습니다. 그죠? 오른쪽 그래프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내용이죠. B가 히스패닉이고, 그리고 A가 뭐예요? 네, 아시아계, 유럽계가 파란색. 보면 이건 소득 그래프인데 아시아계가 훨씬 높죠. 그리고 이 평균이 여기인데요. 유럽계보다도 더 높습니다. 그리고 이 히스패닉이 더 가장 낮은 것을 보이고 있죠. A는 아시아, 그죠? B는 히스패닉. 그래서 아시아계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 또 있잖아요. 이유가 이제 아시아계 사람들이 워낙 돈을 잘 버니까 시샘하기도 하는 거죠. 다른 인종 집단에서. 왜 아시아계 사람들이 경제 수준이 높으냐? 일단 좀 더 전통적으로 공동체를 중시하는 문화가 있고, 그리고 또 성공에 대한 열망이 더 크고, 악착 같죠? 특히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미국에서 뭐 세탁소를 한다 했을 때 유대인이 하다가 중국인 들어오면은 유대인이 사업을 접는다고 합니다. 중국인들이 너무 약착 같고 자기들끼리 저 차이나타운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서로 상부상조해가지고. 근데 그 지역에 한국인이 들어오면 중국인도 사업을 접는다고 하죠. 한국인은 쉬지를 않아. 토요일에도 일하고 일요일에도 일하고 주 7일 일하는 거죠. 그러니까 악착같이 막 하니까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슬픈 얘기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 가서 아무래도 소수고 힘들게 살다 보니까 더 악착같이 일해가지고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여튼 아시아계가 경제적으로 미국에서는 소득이 높은 편이다. 이런 거 좀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표시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거기 스팽글리시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스팽글리시라는 건 그 스페닉계가 영어를 이제 잘 못 쓰는 걸 가지고 약간 비꼬듯이 부르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식 영어, 뭐 정작 외국인은 모르는 우리나라식 영어 있잖아요. 그 콩글리시라듯이 스팽글리시 그런 게 있는데 이건 이제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는 뭐 휴먼 드라마예요. 상당히 재밌는 드라마인데 이 스페닉계 가정부가 이 백인 가정에 들어오게 되면서 딱 들어왔을 상황에는 이 백인 부부 간의 갈등이 많았습니다. 특히 엄마가 정서가 좀 불안정하고 그랬었는데 비록 가난하지만 가정에 대한 생각이 상당히 효과하고 철학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말은 잘 통하지 않지만 그러면서 이 가정도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이와 부부 간의 관계, 이 관계가 더욱더 회복되게 되는 거죠. 그런 영화인데 상당히 재밌습니다. 추천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최근에 멕시코하고 미국에 생긴 장벽이죠. 그래서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공약이 뭐예요? 난민들을 못 들어오게 했다. 못 들어오게. 오히려 합법적으로 들어온 이 히스패닉 계열이 이렇게 무단으로 들어오는 난민들은 싫어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합법적으로 들어왔는데 무단으로 이렇게 넘어서 오려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런 사람들 때문에 미국 내에서 히스패닉계가 욕을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다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게 저작권에 걸려서 안 되더라고요. 네, 여기 천을 넘는 녀석들 1회에서 4회 내용이 나오니까 참고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내용 중에 보면은 미국의 이런 멕시코를 거쳐 다시 유럽에서 아프리카 난민들이 주로 가는 루트는 가장 지리적으로 가까운 요 예, 모로코 요쪽이라고 하네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이 더 이상 설명하기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부분부터는 다음 시간에 설명하고 남는 시간은 수능 기출문제도 함께 쌤이랑 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업 들으신다고 애썼습니다. 다음에 봐요.